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푸드나 뷰티 쪽 주가는 오르는데 정작 K컬처 원조인 엔터주는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증권계 카리나,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님과 이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웃으세요? 카린 너무 심했어요? 저 안티 생기겠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진심입니다. 아닙니다. 카리나처럼 폭발적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이 일단 뭐 엔터 상반기 엔터 업종 이 얘기예요. 상황이 참 좋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사건도 많았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고 2분기 실적 전망도 뭐 2분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지금. 네. 실제로 하이브, SM, YG엔터, JYP엔터 4사가 전부 다 주가가 내렸어요. 많이 맞습니다. 내렸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작년 6월 앨범이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앨범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좀 기인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앨범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류의 분야는 아닙니다. 음원 중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앨범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이게 다시 말하면 실적의 거의 적게는 30에서 50%를 앨범이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앨범 매출이 꺾인 지 1년째가 되다 보니 성장성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밸류에이션 대비 실적 성장이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가수가 컴백을 하더라도 전작 대비 몇만 장 팔았냐. 그런데 여기에서 실망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에선 비싸지 라면서 외면을 받게 되고 음원이 아니고 네. 앨범 판매를.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누가 새로 컴백을 하더라도 이게 앨범이 과연 전작보다 얼마나 팔았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 실적이 안 나오고 1분기, 2분기,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가수들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작년 1분기는 잘했는데 이번 1분기는 왜 이래? 라고 시작을 하면서 2분기까지 이어지는 그림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앨범에서의 혹은 가수들의 어떤 팬덤 확대에서의 회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반기 그렇게 엔터가 관심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빈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맞습니다. 싶은데 이 3분기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마침 그래도 뭐 여름방학 시즌, 핫서머 시즌이 맞물리면 사실 앨범도 새로 나오고 저는 이번 여름에 사실 슈퍼 시리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뉴진스 슈퍼내추럴, 에스파의 슈퍼노바, 네. 이 슈퍼 시리즈 이게 좀 터져줘야지 이제 여름에 이제 확 살아날 텐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3분기 어떤 걸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3분기라고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곧이잖아요. 또 그렇죠. 7월부터니까. 예. 그런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수들에서의 공연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공연이 뭐 그렇게 돈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연 자체는 그렇게 마진이 높진 않지만 뭐가 중요하냐? MD가 많이 팔립니다. MD가 되게 비싸거든요. 예. 그냥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볼펜인데요. 네. 이제 볼펜에다가 여기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뭔가 테이프로 이렇게 딱 싸면 이게 뭐 그래도 10,000원까지도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D 자체가 굉장히 마진이 높은데 공연이 많아짐과 동시에 MD가 많이 팔리게 되니 네. 3분기는 그래도 앨범도 앨범이지만 이제 공연과 MD에서의 성장이 좀 더 실적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요. 뭐 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봄직한 가수들이 한 번씩 다시 또 1분기에 나왔던 가수가 컴백을 한다든지 네. 2분기부터 이어지는 3분기에 컴백 스케줄이 나오다 보니 2분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3분기가 좀 더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여름에 막 여름 핫 시즌, 핫서머 특별 스페셜 에디션 뭐 SM 타운 뭐 이런 거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맞아요. 내고 JYP도 막 내고 뭐 이 여름에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분명히 이 어떤 계기가 있을 거다. 근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중국 시장이 사실 그동안 중국 응급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한한령 때문에 이 도대체 이제 진입하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하지가 않고 이 중국 쪽 희소식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다행히도 한한령이 조금 완화되면서 중국 쪽의 어떤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중국이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뭐 엔터뿐만 아니고 미디어도 사실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굉장히 업사이드 요인이 그렇죠. 큽니다. 예. 왜냐면 저희 이제 뭐 한한령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슬픈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엔터를 이제 한알령 기대감을 퍼뜨리게 된 계기가 한국의 어떤 인디 밴드가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허가받았다. 그러면서 물꼬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렇군요. 그 인디 밴드의 공연이 취소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네, 열린 적도 없는데 닫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한알령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저희가 뭐 1년 기대하고 뭐 오래 기대하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인 기대감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중국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사라진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의 팬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그럼요. 뭐 뒷 라인을 통해서 뭐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럼요. 하나는 이 정치 문제 때문에 엔터가 참 장애물이 되네요 이게. 네, 참 아쉽죠. 중국 얘기인데 또 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패션 플랫폼 티모를 통해서 이 JYP 같은 국내 대형 엔터 업체하고 패션 사업 분야 협업한다. 뭐 티몰은 해외 판매자들이 중국에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 유명 연예인을 티몰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의 패션 모델로 기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중국에서 중국이 이제 뭐가 좋냐면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이랑 중국이랑 광고 단가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아.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닌데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뭐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뭐 광고 뭐 이렇게 10년 계약을 맺었다, 5년 계약을 맺었다. 예를 들어 뭐 한 10억을 준다고 했으면 중국은 이제 100억을 준다라든지 단위가 다르네. 예, 단위가 다릅니다. 중국이 이제 땅덩이도 크고 이제 그렇죠. 돈도 많고 하니까요. 매출도 많이 기대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매니지먼트 활동, 즉 광고나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여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이제 앞서서 걱정인 거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중국인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한알령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 기획사에 있는 중국인 멤버라든지 아이돌 중에 중국인 멤버. 예, 혹은 그 기획사에 뭐 JYP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제 텐센트랑 같이 조인트 벤처로 보이스토리라는 그룹을 또 운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또 JYP가 프로젝트 C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 아이돌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알령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는 지금은 살짝 꺾였을 순 있지만 엔터사들도 나름 중국 시장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그래도 한국, 즉 K-팝 아이돌과의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그런 분위기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게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엔터사별로 뭐 여러 가지 상반기 사건 많았어요. 그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뉴스도 많고 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특히 SM이 뭐 대표적이에요. 네. NCT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좀 네.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NCT 멤버가 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흥업소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았죠. 물론 뭐 SM 측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엑소도 SM이잖아요. 맞습니다. 엑소도 유니크로면 첸백씨 이 사람들이 뭐 네. 정산 관련해서도 분쟁 중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팬들이 관심이 네. 식거나 굉장히 열기가 식어요. 맞아요. 산업 자체에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건 많은데 이런 사건들은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쵸. 이게 사실 이런 휴먼 리스크라고 해야겠죠? 예. 이런 리스크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결국은 팬이죠. 그렇죠. 물론 주주도 상처를 받습니다만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엔터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이런 휴먼 리스크 보이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휴먼 리스크가 그나마 덜 할 만한 회사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회사 이제 프리미엄을 줘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엔터 3사 중에서 물론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 3사를 봤을 때 어차피 밸류에이션이 비슷비슷하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휴먼 리스크가 덜 할 만한 회사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점잖게 JYP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고 안 칠 만한 회사가 어디냐 이거. 네, 이제 그냥 본업만 하는 그냥 노래만 잘 부르고 춤만 잘 추을 수 있는 아이돌인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JYP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락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SM에서 이게 너무 과거 얘기긴 한데요. NCT에 또 루카스라고 하는 멤버가 있었거든요. 네. 홍콩 출신인데요.
그 이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걸로 좀 이렇게 문란이 있어서 처음에는 SM에서도 아 이거 아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정하고 NCT에서는 이제 나온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회사 측에서 회사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아니다 전면 부인을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1차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꺼졌으니 리스크는 빼고 이제 회사의 펀더라든지 혹은 가수 활동 이런 것 쪽으로 좀 보시는 게 그래도 이제 투자하는 데 좋지 않을까. 네, 투자 심리라는 게 반드시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런 게 터지면 굉장히 그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까지 실적 전망에까지 상당히 맞아요, 그 예상을 맞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참 힘듭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그 기업의 주축이 되는 생산물 여기 기획사들은 엔터사들은 이제 뭐 가수들이잖아요. 블랙핑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서서히 이제 블랙핑크가 사라지는 거지 사실은. YG에서 아니 솔직한 말로 YG에서 지금 내세울 게 뭐 블랙핑크가 더 있습니까? 딴 게 뭐 있어요? 또. 네? 아유 그래도 이제 또 우리 뒤에 나오니까 신인들이 열심히 하고 이게 있습니다. 물론 뭐 산하 레이블이라고는 하지만 더블랙 레이블 이쪽으로 이제 자회사죠. 네. 자회사로 로제가 이제 옮겼고 다른 멤버들도 뭐 솔로 활동에 나서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랙핑크는 물론 자회사의 어떤 솔로 활동이 잘 되겠지만 블랙핑크라는 거대한 큰 틀의 그 핵심 이제 그 컨텐츠는 이제 좀 서서히 없어지면서 또 다른 다음 넥스트 정말 주자를 네.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주주들에게 상당히 이거 불투명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엔터 4사를 봤을 때 YG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 이유가 블랙핑크의 완전체로는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멤버별로 솔로로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할 걸로 기대되는 게 사실 올해는 아니고 내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앤온리 IP가 되는 거죠. 블랙핑크가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다시 실적을 끌고 갈 거냐에 봤을 때 올해는 아무리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잘 해준다고는 하지만 블랙핑크만큼의 그 타격을 줄 만한 IP가 당장은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YG는 내년을 보고 좀 바라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JYP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JYP 정말 올해 아시잖아요. 상반기 주가가 지금 네. 막말로 반토막이에요. 지금 40% 빠졌는데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JYP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정서상으로. 네네네. 증권거래소는 하반기를 리바운드가 아니라 더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목표 주가를. 이거 어떻게 된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JYP가 참 그 과거에 참 이 진짜 왕년의 JYP 화려했던 JYP. 자리에서 살짝 내려왔는데 네. 사실 지금 엔터에서 결국은 관건은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고연차. 그러니까 잘하는 가수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해도 그냥 잘했네 정도란 말이에요. 기본이. 네.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 그냥 반에서 2등 하던 애가 또 2등 하면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반에서 20등 하던 애가 갑자기 6등, 5등을 해봐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아티스트, 즉 신인 혹은 저연차 가수가 얼마나 성장을 빨리 보여주냐가 엔터 주주들한테는 주가를 끌고 갈 만한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그렇죠. 누구가 어떻게 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터져주는 거니까. 그런데 JYP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엔믹스라든지 있지 저연차 가수들에서의 성장이 생각보다 더디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SM 같은 경우는 뭐 에스파나 라이즈 뭐 이제 하이브는 뭐 뉴진스 그리고 뭐 YG는 그래도 나름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글로벌 팬미팅을 돌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JYP는 약간 주춤하네. 없어요. 예.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선 3사들의 그 정도가 그 네, 다음 그쵸, 레벨 이제 다음 위력 자체가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 보니 JYP는 또 심지어 올해 2분기가 약간 JYP도 이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라는 투 트랙으로 가는 느낌이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다주는 스트레이키즈가 3분기 컴백이란 말이에요. 2분기가 빕니다. 실적단에서 YYQQ 다 역성장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JYP가 이제 목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엔터사들은 특히 한 가수나 그 아이돌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트와이스 빠지니까 돼요. 이 모양인 거예요. 트와이스 빠지니까 에이. 너무 의존하고 있었어. 다음 맞습니다. 세대를 준비를 했어야죠. 뭐 준비를 그래도 나름 하고는 있어요. 잘했어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네. 이제 누굴까요?
방탄소년단. 방탄입니까? BTS. 내년 여름이면 이제 이맘때면 이제 다 완전체로 결합을 하잖아요. 이제 1년 남았어요. 네. 마태형, 맞습니다. 진이 전역하면서 전체 엔터테인먼트의 분위기를 좀 반등, 이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선행하고 네, 맞아요. 앞으로의 희망을 반영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전체 엔터사 주가에는 적어도 뭐 굉장히 좀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상반기 또 빅 뭐 사건을 하이브 미니진 오도 사건을 안 둘 수가 그쵸.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좀 봉합이 되면서 네, 새로운 앨범도 나오고 이제 뉴진스 맞습니다. 슈퍼 시리즈. 나오면서 이 분위기 반전되고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하반기에 좀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상반기에 맞습니다. 희망을 가져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어떤 보세요? 네. 사실 하이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27배. 그렇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정말 역사적 하단이지만 27배 비싸라고 생각하실 비싸지. 수는 있어요.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하이브가 앞으로 3,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 진 복귀도 있긴 하지만 지금 하이브에서 이 아티스트가 정말 매달 컴백을 앞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앨범이 혹시나 꺾인다 하더라도 물량으로 승부 보는 거죠. 아티스트가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공연도 채워주고 앨범도 많이 팔아주고 그리고 아마도 올해 중으로는 위버스라는 하이브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플랫폼이 지금 MAU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독형 시스템, 구독 모델이 아마 올해 중에 좀 이제 그 재개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00만 명을 대상으로 구독형 모델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컨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하이브가 그래도 올해 하반기 좀 기대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도어의 이사진이 4명인데 그중 3명이 하이브 측 이사란 말이에요. 네. 한 명이 이제 미니진 대표고요. 대표.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 화해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바닥은 다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질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리스크들이 우선은 좀 잠잠해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하이브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진스 곡 제목이 일본 공연 들어가는 제목이잖아요. 이거 슈퍼내추럴 이거 가지고 이제 일본에 발매를 하고 들어가는데 슈퍼내추럴 뜻이 이제 초능력이거든요. 초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니진 슈퍼가 붙으면 오도의 초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질문 이게 연구원님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네. MG 필수 코스 셀프 사진관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인생 네컷이 MZ 세대에서 유행을 한다. 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지적재산권 IP 문제에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또 발견하셨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네. 이게 셀프 사진관 저도 찍어봤어요. 저 후배들이 회식할 네. 때 끌고 들어가서 사진관에서 막 MZ십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끌고 들어가서 찍힘 당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재밌죠.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아요. 여기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더라. 이게 지금 뭐 이게 처음 알았어요. 이거 좀 설명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가맹점 매장이 많은 곳은 인생 네컷. 네. 여기는 이제 LK 벤처스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우리는 1위도 중요하지만 2위의 전략이 궁금하잖아요. 예. 얘가 1위만큼 클 수 있는지. 예. 두 번째로 매장이 많은 게 그 포토이즘이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이건 이제 봤어요. 서북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찍었어요. 그 포토이즘이 예. 뭐를 하고 있냐면 물론 이건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만 예. 포토이즘에서는 그 보시면은 아티스트 콜라보 프레임이 있어요. 아마 끌려가셔서 모르셨겠지만 그냥 우리 얼굴만 찍는 사진도 있는데 예. 이 밑에 프레임 선택하기로 들어가 보면 옆에 가수가 이렇게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컷에 같이 찍은 것처럼. 같이 찍은 거예요.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나 같이 찍었다. 믿지 않겠지만. 이제 안 믿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서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포토이즘 회사가 이 콜라보 프레임을 출시하면서 추측해 보기로는 한 70억 원 정도의 매출이 1년 새에 크게 발생을 했다. 이게 없기 전에는 이 콘텐츠 매출이 10억 내외였거든요. 예. 그런데 콜라보 매출로 70억까지 불과 1년 만에 굉장히 큰 매출
매출이 기대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냥 우리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건 4,500원, 5,000원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이 2장이에요. 네. 그런데 가수랑 혹은 아티스트랑 이게 가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초에는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랑도 콜라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사람이랑 하는데 이 콜라보 프레임은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장밖에 안 줘요. 비싸죠? 네. 그런데도 MG,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젠지죠. 이 Z세대들이 이거를 찍고 자기의 뭐 이제 SNS에다가 올리면서 나 찍었다. 최근에 선지엽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유행인데 있었죠. 예, 거기 나오는 변우석이라는 배우의 콜라보 프레임이 엄청 흥행하면서 2차로 또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니까 엔터사들이 여기에 IP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대가로 로열티 매출을 로열티 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 수입 다변화가 굉장히 상상도 못하는 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언제면 다른 시간에 엔터사들의 그냥 역사적으로 지난 30년간 네.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창출돼 왔고 앞으로 해외나 이런 사례를 보면 어떤 식으로 또 매출을 일으켰대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지 연구원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엔터 산업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